경숙 씨는 새벽마다 들리는 철컥 문 여는 소리에 한동안 잠에서 깨곤 했다. 시계는 늘 비슷하게 새벽 4시 20분을 가리켰다. 집안은 아직 깜깜했고 외풍이 스며드는 복도엔 사람 소리라고는 없었다. 그런데도 며느리 지수는 매일 이 시간에 조용히 옷깃을 여미며 집을 나갔다. 경숙 씨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벽 운동도 한다던데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마음 한구석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수가 새벽에 나가는 날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얼굴엔 매일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장부를 정리하는 회계 일을 하는데 그렇게 피곤한 얼굴로 출근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물으면 항상 웃어넘겼다. 엄마, 그냥 잠이 깨서 산책 나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감춰진 피로와 긴장감이 느껴졌다. 경숙 씨는 쉽게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꺼냈다. 며느리 새벽마다 일찍 나가는 거 봤어요. 참 부지런하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 깊숙이 박혔다. 도대체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걸까? 그날 밤 경숙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지수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집안에 말하지 못한 빚이라도 있는 걸까? 혹시 사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인 건 아닐까? 비슷한 시기에 지수가 평소보다 자주 집안일을 거르는 일이 생겼다. 지수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피곤하지? 아, 네, 죄송해요.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지수는 무릎을 짚고 겨우 버티는 모습이었다. 그제야 경숙 씨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숨김이 절대 가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며느리 지수를 바라보는 경숙 씨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가족끼리 이런 걸 숨겨야 하나? 그동안 지수와 경숙 씨 관계는 평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정도 쌀쌀함도 아닌 그저 무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거리감. 서로에게 큰 기대도 큰 불만도 없었다. 사소한 말다툼은 종종 있었지만 금방 잊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지수는 자꾸만 경숙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짧아지고 있었다. 지수야,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표정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손은 늘 바쁘게 무언가를 숨기듯 움직였다. 휴대폰을 뒤집어 두거나 통화를 짧게 끊거나.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주방에서 설탕을 찾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경숙 씨가 발견했다. 지수야,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경숙 씨는 그 손을 잡았다. 오래된 세월을 살며 본 수많은 손들처럼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 피곤이 아니다. 며느리는 뭔가를 견디고 있었다. 그것도 꽤 오래. 그날 밤 경숙 씨는 남편의 위패가 있는 작은 제단 앞에 앉아 촛불을 밝혔다. 그리고 속마음이 툭 떨어지듯 생각이 흘렀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가 숨기는 게 나 때문이면 어쩌나. 문득 차가운 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오며 촛불이 흔들렸다. 그 떨림이 꼭 지수의 손 같았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경숙 씨 마음속에서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다.
새벽마다 집을 나가는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하게 느껴졌고 혹시나 하는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그 무렵 지수는 경숙 씨가 하던 요일제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했다. 어머니,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 생활비도 빠듯하고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이상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그런데 지수는 새벽마다 외출을 한다고? 그럼 혹시 돈이 들어가는 어딘가가 있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빚이 생긴 건가? 아니면 무슨 안 좋은 데 얽힌 건 아니겠지? 생각은 점점 어둡게 변했고 결국 지수를 의심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수는 경숙 씨에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내일부터 아침밥 제가 못 챙겨드려도 괜찮을까요? 평소라면 웃으며 그래 하고 넘어갈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왜? 또 새벽에 나가려고? 갑작스러운 날 선 말투. 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당황했다. 네, 나 또 속일 건 없지? 새벽에 어디 가는 건데? 왜 말을 못해? 지수는 머뭇거리며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그 한마디에 경숙 씨 마음은 폭발했다. 지수야, 나를 뭘로 보고 숨기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그 모습이 더 의심을 키웠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지수와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한 채 불 꺼진 방에서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혹시 며느리를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혹시 더 큰 문제라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날 경숙 씨의 잠은 한 번도 깊어지지 않았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결국 경숙 씨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새벽 4시 10분. 평소보다 10분 먼저 일어난 그는 조용히 방문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밑불 켠 주방엔 인기척이 없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4시 22분. 지수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왔다. 경숙 씨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숨이 찬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지수는 작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복도에 내려앉은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어디 가는 걸까? 오늘은 꼭 알아야 한다. 경숙 씨는 지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따라 나섰다. 처음 해보는 뒤따라가기였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큰 길로 나가는 지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경숙 씨는 얼어붙을 뻔했다. 지수가 택시도 버스도 아닌 도시 외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새벽 4시에 혼자 저기까지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지수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건물 뒤편. 새벽엔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러다 경숙 씨는 멈춰섰다. 지수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만 지수는 허름한 골목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 출입문을 열고 사라졌다. 그 문 옆엔 작은 팻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새벽 청소 인력 출입구. 경숙 씨는 숨이 턱 막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수가 청소 일을 한다고? 새벽에? 지수는 사무직이었다. 월급은 적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새벽 청소를? 경숙 씨는 한동안 그 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마치 이제 알겠지 하는 듯 아프게 스쳤다. 경숙 씨는 지하 출입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복도는 좁고 조용했다. 한켠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바닥을 닦는 고무 스키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작고 낡은 식품 공장의 내부가 보였다. 이 공장은
늘 새벽에만 제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곳 한편에 정말 지수가 있었다. 머리엔 비닐 캡을 쓰고 손엔 고무장갑. 바닥에 쪼그려 앉아 커다란 기계 주변을 닦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따라 떨어져 바닥에 번졌다. 지수는 힘겹게 일하는 와중에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몸짓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엔 기쁨도 무기력도 아닌 묘한 결의가 서 있었다. 그 순간 경숙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고? 다리가 덜덜 떨렸다. 다정한 말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도 해본 적 없다. 표시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고 넘겼지만 사실 그녀는 지수에게 무심했다. 지수는 자신에게 뭘 기대하지도 않았다. 늘 말없이 조용히 살았다. 그런 며느리가 혼자 새벽 4시 반에 나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던가. 경숙 씨는 지수를 부르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수가 일을 마치고 지하에서 나왔을 때 경숙 씨는 줄곧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수는 경숙 씨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어머니, 여기 왜? 지수야, 너 이게 뭐니? 지수는 입술을 앙다물더니 눈이 흔들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괜히 걱정하실까봐 쉬쉬했어요. 왜 말을 못해? 왜 혼자 이런 일을 해? 지수는 잠시 주저하더니 결국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병원비 영수증이었다. 어머니 병원 다니신 지 좀 됐잖아요. 검사비랑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경숙 씨는 희미하게 숨을 들이켰다. 그게 왜 너가 감당해?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해서요. 제가 더 벌어서 어머니 약값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렸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부담 느끼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경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뭘 해줬다고 얘한테 이런 걸 바라게 했을까? 내 며느리가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고? 지수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원래 부드럽던 손이었다. 사무직답게 펜 자국만 남아있던 그 손이 이제는 거칠고 딱딱해져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웃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이제 일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가요. 그 미소는 너무 밝아서 더 슬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발걸음을 맞췄지만 경숙 씨는 한 발짝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쳤다. 집에 도착한 후 지수가 씻으러 들어가자 경숙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았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다. 손을 올려보니 떨리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무심했나. 며느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의심만 했구나. 경숙 씨는 지수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틈 사이로 지수가 기침을 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작은 신음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며느리가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지수는 꽃다발을 들고 밝게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고 인사했었다. 그때 경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뭘 부탁해?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아.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 말은 차갑기만 했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주르륵, 주르륵. 손등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을 위해 일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건강 걱정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 약값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그 몸으로 그 시간에 혼자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경숙 씨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경숙 씨는 지수를 식탁에 앉혔다. 진지한 분위기에 지수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지수야, 내 어머니? 경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왜요? 너 혼자 힘들게 일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너를 의심했다.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숙 씨는 조용히 지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손. 그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하지 않게 할게. 약값도 집안일도 내 걱정도 나도 내 가족이니까.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되어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경숙 씨는 집안 살림을 조금씩 맡기 시작했고 지수는 새벽 일을 그만두었다. 대신 두 사람은 아침마다 천천히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눴다. 지수는 미소로 말했다. 어머니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경숙 씨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새벽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 새벽은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었다.